25쪽에 토지의 표시 나와 있는데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주된 정보죠. 맞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재는 행정구역을 얘기하고요.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구역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소재지는 빠지는 겁니다. 이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교재에는 소재지 빼고 지번부터 나옵니다. 지번.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토지에게 번호를 부여한 건데 이를 지번이라고 불러요. 기능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지번의 분류, 지번의 분류를 보시면 본번, 부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본번, 부번. 지번을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지번을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데요. 단식 지번이라는 게 있고 복식 지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식은 형식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복식은 복은 두 개란 뜻이고 식은 형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느냐? 100 또는 5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이유는요.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들 중에서 한 100세 정도 어르신들은 한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숫자는 대부분 읽으셔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한글을 못 읽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공식 기능을 극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100 한자로. 뜨끔하시죠? 이거는요? 5 뜨끔하시죠? 네.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헌드러드 5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뜨끔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건 공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복식 지번에서 이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이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붙일 붙자를 씁니다. 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사장님 할 때 그 붙자가 아니고요. 붙일 붙자를 씁니다. 붙일 붙자. 붙은 지번. 본번에 붙은 지번. 그러면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있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부번은 본번에 붙은 지번이어서 본번이 있어야지만 부번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있지만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아라비아 숫자 이 지번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산자를 붙입니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입니다. 뒤에 붙인다라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산자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붙입니다. 앞에. 여기 임이라는 단어가 유혹하죠. 그래서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안 됩니다. 산자를 붙여야 돼요. 왜 산자를 붙여야 되느냐면 이 임야의 부호가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 임야의 부호가 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임자를 붙이게 돼버리면 임야와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산자를 붙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앞에 이런 것들을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번의 표기 방법이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본번, 부번 나와 있고 단식 지번, 복식 지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나와 있네요. 단지단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지번 부여 지역을 제가 그린 건데요. 두 개의 지번 부여 지역을 그린 겁니다. 도시 지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번 부여 지역은 상도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이쪽은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실제로 상도동이 더 좁은지는 몰라요. 협소한지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은 노량진동보다는 협소한 지역이죠. 예를 든다면 맞습니까? 따라서 이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은 이 안에 토지의 개수가 이쪽보다는 적을 겁니다. 필지수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필지수가 작기 때문에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면 돼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도 이렇게 부여를 하면 관리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몇 개의 세트로 나눕니다. 이렇게 몇 개의 세트로 나눠서 세트별로 지번을 부여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번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부여해서 한 세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9번이니까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관리하고 26, 27 이렇게 부여해서 한 세트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몇 세트로 나눈 거예요.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엽이라고 얘기합니다. 엽은 부분이란 뜻이에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엽은 부분이란 뜻이고 요거는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건 도엽별로 지번을 부여했죠. 맞습니까? 지적도 임야도별로 지번을 부여했죠. 그래서 도엽별로 지번을 부여해서 도엽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도엽단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별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도엽단위법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은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했죠. 따라서 이거를 지번 부여 지역 단위법이라고 불러요. 이쪽은 지번 부여 지역 단위법, 이쪽은 도엽단위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너무 기니까 생략합니다. 지역단위법 이렇게 불러요. 지역단위법.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쪽이 더 협소합니까? 지역단위법. 협소하니까 토지의 개수가 적겠죠. 토지의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냥 지번을 부여한 겁니다. 이 도엽단위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너무 넓죠. 너무 넓어서 몇 세트로 나눈 겁니다. 뭐별로 나눈 겁니까? 지적도 임야도별로 나눈 거예요. 그걸 도엽단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지수가 너무 많을 테니까. 그러면 딱 보더라도 지역단위법은 지역이 협소한 지역, 도엽단위법은 지역이 넓은 지역. 도면의 장수는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도엽단위법이 저기 4장을 그렸죠? 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특징이 출제가 돼요. 지역단위법을 보시면 지번부여 지역이 넓지 않은 경우, 도면의 장수가 많지 않은 경우, 그때 적합한 방법이 지역단위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지번부여 지역 면적이 비교적 넓은 경우, 도면의 장수가 많은 경우, 이런 거 밑줄 치셔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림이 떠오르시면 뭐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단지 단위법이 있는데 이는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단지 단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3단지가 있죠. 1단지, 2단지, 3단지별로 지번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이를 단지 단위법이라고 얘기하고, 단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로 블록. 네. 블록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지식, 블록식, 단지단위법, 블록단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번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른 분류.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번할 때 기는 일어날 기자를 써요. 번은 지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불러요. 두 가지가 있는데 북서 기번의 방식이 있고 북동 기번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일어날 기자. 그래서 이 기자는 일어날 기자인데요. 시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한다. 그러면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북동기번법은요.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동서남북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는 서, 여기는 남, 여기는 동, 여기는 북. 그러면 북서기번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토지부터 지번이 나오게 돼요. 1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번이 여기 북동쪽인데 왜 북서쪽이라고 하세요? 이쪽이죠? 네, 북동쪽. 이게 북서쪽. 그러면 지번이 이렇게 1번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토지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에서 끝납니까? 남동쪽으로. 꾸불꾸불하게 그린 이유는요. 이거는 사행식이라고 불러요. 뱀이 기어가는 방식이다 해서 꾸불꾸불하게 지번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토지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행식을 많이 쓰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북동 기번의 방식은 여기가 북, 여기가 서, 여기가 동, 여기 남.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니까 이쪽에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이 북동 기번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 어느 쪽에서 끝나는지가 출제가 됩니다. 어느 쪽에서 끝나는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서 기번의 방식은 북쪽의 반대인 남쪽, 서쪽의 반대인 동쪽, 시작한다의 반대는 끝난다죠. 어느 쪽에서 끝나겠습니까? 남동쪽으로 끝납니다.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남쪽, 동의 반대는 서쪽, 시작한다 반대는 끝난다. 요거를 자꾸 물어봐요.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을 쓰느냐면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죠. 왼쪽에서부터 써서 오른쪽으로 써가고 첫째 줄을 쓰면 밑으로 아래로 내려서 쓰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을 표시해 보면 첫 글자를 어디부터 씁니까? 일기 쓸 때 여기. 그 다음에 마침표 어디다 찍죠? 여기.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 방법이 북서 기번의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을 쓰죠. 유럽, 아메리카, 중동,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전부 다 북서 기번의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야만적인 나라 몇 군데는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죠. 불행하게도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요. 야만적인 나라들.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서부터 쓰기 시작합니까? 요쪽. 마침표 어디다 찍죠? 요쪽. 이런 야만적인 나라들은 이러한 방식을 쓸 겁니다. 불행하게 우리나라 주변에 다 있어요. 너무 슬픈 현실인데 중국, 일본, 대만은 야만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국, 일본, 야만적인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은 이걸 씁니다. 북동 기번의 방식.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무슨 방식을 쓰겠습니까? 북서 기번의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니까 어느 쪽에서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남동쪽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남서쪽으로 끝난다 표현이 있습니까?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북서 기반의 방식은 남동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사행식, 사행법, 사자는 뱀사자예요. 그 다음에 행은 간다라는 뜻이죠.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를 사행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래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토지의 가운데 점을 찍고 그걸 연결해 보면 이게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를 사행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촌의 토지가 더 많을까요? 도시의 토지가 더 많을까요? 농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농촌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촌 지역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기우식이 있는데 기우식. 이거는 도로예요. 도로인데 도로가에 토지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토지가 존재합니다.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느냐면 이렇게 부여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도로 왼쪽에 있는 토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홀스. 홀스를 한자로 기수라고 불러요. 기할 기자를 써서 기한수 기수라고 부릅니다. 홀스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부 다 뭘까요? 짝수. 짝수를 완전 우자를 써서 우수라고 부릅니다. 짝수 우자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기우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우식. 그 다음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교호식이라고도 불러요. 교호는 무슨 뜻이냐면 상호간의 상호간의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를 보시면 변호사와 검사가 있죠. 그리고 피고를 신문하죠. 신문할 때 먼저 검사가 신문하고 다음에는 변호사 신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 신문하고 변호사 신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문하는 것을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교호신문. 상호간에 교차해서 신문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상호간에 교차하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돼서 교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호식. 그러면 이거는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겠죠. 맞습니까? 도시지역. 도로에서 사용되는 지역이죠. 도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가지 지역 써 넣으십니다. 시가지 지역. 가짜는 도로 가짜예요. 도로 가짜.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안 되는 경우 없습니다. 네, 적게 출제되면 하나, 많이 출제되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올해 2문제나 나왔습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먼저 지번의 구성을 보시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면 맞습니까? 네. 절대적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밑줄 치십니다. 임야대정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앞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산 동그라미 치십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그렇죠. 복식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맞죠?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아까 썼나? 빼먹었네.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100-5라고 읽으시면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깜방에 갈 수도 있어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네. 깜방에 가기 위해서는 위법행위 갖고는 안 돼요. 불법행위가 돼야 됩니다. 여간 위법행위 저지르신 거예요. 100-5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0-5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100-5. 100-5라고 부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 나와 있는데 원칙.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누가 부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9쪽을 보십니다. 거기에 지번 변경이 있습니까? 지번 변경, 기존의 지번을 바꾸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나타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밑줄 치십니다.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죠.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부터 보시는데 각종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실 거예요. 먼저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의 개념은 이거죠.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 있을까요? 바다를 메꾸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무인도를 처음 발견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없겠죠.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그런데 이 정보를 옮깁니다.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옮겨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이를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이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까? 네? 그전에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그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실 거예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저는 간략하게 간편하게 그립니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9필지의 토지가 존재합니다. 9필지가. 예를 든 겁니다. 이 지번 부여 지역에 9필지가 존재하는데요. 지번이 1, 2, 3, 4, 5, 5의 1, 6, 7, 7의 1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안가인데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여기에 신규 등록이죠. 처음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번을 몇 번을 부여하느냐면 최종 지번은 몇 번입니까? 7의 1. 그러면 여기에 8번을 부여해야 되느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까 보신 대로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고 했죠. 따라서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됩니다. 3번 다음에는 4번이 나와야 돼요.
4번 다음에 15번이 나오면 이건 붕 뜬 거죠. 이건 차례대로 부여한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부여하지 않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집어는 차례대로 부여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어를 부여할 때는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차례대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집어를 부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집어를 부여할 때는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부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하에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졸았나 보네. 가끔 졸아요. 강의하면서도. 네, 강사들은 가끔 졸기도 해요. 네. 이게 오래 하면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여기 8번을 부여하게 되면 연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리죠. 연속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종 본번은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은 7번이죠. 그 다음 순번으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전할 때. 왜? 옆에 토지와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부여하면 돼요. 이렇게 부여하면 연속성 유지되죠. 이 3은 어디서 나왔냐면 인접토지 본번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전환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8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깨져버립니다. 따라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겹쳐버리죠.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일 때는 차례대로 부여해야 돼요. 차례대로.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여기는 2로 부여해야 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데 부번은 차례대로 부여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전환 해보겠습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전환 하겠습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연속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니까 여기다가 8번을 부여하면 연속성 깨집니까? 유지됩니까? 유지가 돼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두 개 다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할까요? 네,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8로 부여해야 돼요. 정리하죠.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요.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죠. 그런데 이거는 무인도가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인접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뭡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죠. 6에 2, 6에 3, 6에 4, 6에 5, 6에 6. 그런데 지금 저는 6필지만을 그렸지만 이게 만필지라면 송도 신도시 바다를 메꿔서 신도시 만들었죠. 수만 필지 있겠죠. 그러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와버려요. 맞죠? 따라서 여원칙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도 어쩔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붙입니다. 차례대로. 여러 필지인 경우. 그렇죠. 정리하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원칙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선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되셨을까요? 이거 절대로 암기 못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건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말로 변환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 분할을 보실 건데요.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100번지,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그 다음에 101번지입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요 100의 1번지를 두 필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였다가 두 필지로 바뀌었죠. 한 필지였을 때 지번이 하나인데 두 필지로 바뀌면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때 요 북서기번의 방식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필지는 종전의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위쪽에는 종전 분할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빈칸으로 남는데 요거는 100의 1이니까 100의 2번을 부여하면 겹쳐요. 그렇죠. 100의 3번을 부여해도 겹칩니다. 100의 4번을 부여하면 안 겹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4번이 어떻게 나누냐면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가 100에 오니까 차례대로 부여해야 되니까 100에 6번이 될 겁니다. 여기를 두 필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한 필지 왼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 더 할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왼쪽부터 부여하죠.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얼마? 8.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정리하자.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하자.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다음 순번이어야지만 안 겹쳐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고요? 부번을. 그렇죠? 네.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쪽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은 분할 전에는 지번이 얼마였습니까? 네, 두 필지로 나누기 전에는 지번이 얼마였어요? 깜방 간다니까요. 100-1 안 된다니까요. 100의 1. 네, 100의 1. 이게 공부하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그냥 100- 이렇게 읽으시면 시험에 딱 출제가 됐을 때 그게 왜 틀렸는지를 모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100의 1로 공부하십니다. 100의 1. 그런데 분할 후에는 지번이 얼마로 바뀝니까? 100의 4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지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다 지번을 바꿔야, 대지 지번을 바꿔야 되는데 공문서는 공무원들이 바꿔줄 거예요. 사문서는 귀찮아서 잘 안 바꿀 겁니다. 그럼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식 기능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 지번을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일치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의 1이니까 요 100의 4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 뭘 부여합니까? 100의 2. 그러면 요 100의 5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100의 5. 여기는 100의 6.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얼마로 부여할까요? 100의 3. 요 107은 일로 가면 되겠죠.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얼마로 부여할까요? 100. 이쪽은 100의 8. 이렇게 부여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하죠.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네? 본번 부번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을 보십니다.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분할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은 분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은 합병. 그렇죠. 그래서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100번, 101번, 102번, 103번. 네 필지였으니까 지번이 4개였겠죠. 그런데 한 필지로 합쳐졌으니까 지번은 몇 개 필요합니까? 1개. 그럼 그 1개는 어디서 갖다 쓰느냐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100의 9번, 여기는 101의 8번, 여기는 102의 6번, 여기는 103의 7번. 이렇게 네 필지가 존재합니다. 네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번을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한다고 했죠.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이 기준이에요. 본번. 부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합병의 지번은 뭡니까? 100의 9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네 필지가 존재합니다.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해요. 여기는 100의 9, 여기는 101의 8,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이렇게 네 필지의 지번이 존재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합니다. 뭐겠습니까? 여기선 이거고 여기선 이거가 됩니다. 정리하죠. 합병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은 본번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을 가지고 선순위 지번을 선택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의 경우에는 무조건 영향을 미쳤죠? 합병의 경우도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100번, 100의 9, 102번입니다. 합병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때는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다면 그때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분할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합병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지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물론 기억은 이제 못하시겠죠. 이따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실 때 네, 괜찮아요. 왜냐면 반복할 거니까. 이거 틀리는 분 안 계셔요. 출제가 돼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지번의 구성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번의 부여 방법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보시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한다. 밑줄 치시고요.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부번 동그라미 치십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본번을 붙여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밀주 지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합니다. 본번으로 하여 본번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쳐요. 근데 이거 못 외워요. 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그래서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신 다음에 말로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경우 기억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맞죠?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있죠? 세 번째 여러 필지 있죠? 그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고요? 본번을. 지번이 아니라 본번을.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할 전 지번 밑줄 치십니다.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거기 있죠. 본번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하여 부여한다.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부번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있습니까?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밑줄 치십니다.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 분할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합병. 첫째 줄에 선순위 지번이 있습니까? 밑줄 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분할과 달리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 그 밑에 줄에 신청이 있습니까? 신청 동그라미 치십니다. 아직 색연필로 그렇게 많이 치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우실 텐데. 네. 네.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저렇게 했어요. 네. 고시 공부할 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 지역은 구도심 지역이에요. 구도심 지역. 토지들이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들이 중구난방으로 존재해요. 이렇게 토지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존재합니다. 난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이 토지의 모양이 깔끔하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소재지는 안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번은 달라질 겁니다. 개수가 다르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목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경계는요.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경계가 달라집니다.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좌표도 달라질 테고 면적도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고 있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니까 새롭게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확정할 때 지번 달라지죠. 지번이 달라지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을 확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측량. 면적, 경계, 좌표값을 확정할 때는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새롭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을 확정하기 위해선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는 지번도 다 바뀝니다. 따라서 지번을 부여해야 될 거예요. 새롭게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 확정 측량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지금도 이거 설명하느라고 설명 여러분이 들을 때 머리가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면서 그 먼지가 연기가 여기 천정에 가요. 네, 만약에 이것까지 설명이 드리면 이제 불까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 안 드릴 거고 좀 더 요 지적제도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적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거의 출제된 적도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번 가장 쉬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30회 동안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는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다음 순환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써요.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역. 이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그래서 책을 보시는데 28쪽을 보시면 맨 위쪽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있습니까? 그 왼쪽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 이걸 쓰십니다. 도축, 지행, 확정. 도축, 지행, 확정.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잘 출제 안 했지만 요거는 엄청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도축, 지행, 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도축, 지행, 확정. 이 방법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 지역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도축, 지행, 확정 써 넣으십니다. 방법은 다음 순환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십니다. 6번을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준공이라는 단어는요, 준자가 완료 준자예요. 완료 준자. 한자로 써달라고는 하지 마셔요. 못 외웠으니까. 공은 공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준공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료되기 전이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따라서 토지를 보고서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뭐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냐면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토지를 보고 부여할 수는 없고 계획도, 사업 계획도 갖고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첫째 줄에 준공되기 전 있습니까? 준공되기 전 뒤에 있는 걸로 선택하세요. 준공되기 전 밑줄 치시고 전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도 보이십니까? 사업계획도 밑줄 치십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죠.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하니까.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결번대장이 나옵니다. 결번대장. 여기 합병을 보시면 여기 합병을 보시면 4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죠. 하나를 선택해서 합병의 토지에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지번들은 지적공부에서 빠져나가겠죠. 지적공부에서 빠져나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결석할 때 그 결자고요. 번은 지번이란 뜻이에요. 지적공부에서 빠진 지번, 결번이라고 불러요. 이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출제합니다. 결번대장 영구 보존.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십니다. 거기 셋째 줄 보시면 결번대장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영구 보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이 결번대장인데 지번대장으로 자꾸 출제해요. 지번대장으로. 지번대장이란 건 없어요. 결번대장입니다. 그리고 영구 보존도 밑줄 치셔야 되고요. 이건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이에요. 그래서 영구 보존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로,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영구 보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결번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니까 그 밑에 사유는 나중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건 지적공부에서 빠지겠구나. 그게 저절로 아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목을 보시는데 이건 물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볼 겁니다. 지목부터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러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신없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뭘 떠드는 것까 막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그래도 11월부터 오신 분들은 조금 낫죠? 조금 낫죠? 네. 3월달, 4월달에는 더 나으실 거예요. 5월달, 6월달에도 더 나으실 테고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이 2달마다 돌아가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되는 내용은 좀 더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만 추가되니까 이런 거 다 추가된 거죠. 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반복입니다. 법과목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